저는 오늘 며느리를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65을 살아온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가족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명절은 원래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저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조언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를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칼이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고 결국 제 아들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혼자 남은 빈 식탁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밀어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30년 전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며느리에게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한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어떻게 무너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저는 65에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마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시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65을 살아온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고 20년을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혼자 차를 마시며 앉아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걸까? 65을 살아온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고 20년을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혼자 차를 마시며 앉아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정말 옳은 걸까? 텅 빈 식탁 건너편의 의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며느리 수진이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고 손자 준호와 손녀 지민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차 표면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고 저는 그 파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파장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지친 표정.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전 제 시어머니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처음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뜰에 수북이 쌓이던 날 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그 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손은 늘 차갑죠.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어서 들어와요. 따뜻한 차 마시자.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아이를 환영하고 싶었고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니까요. 35년 전 25의 나이에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날 낯선 집의 문턱을 넘으며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 시누이들의 평가하는 듯한 눈빛, 남편의 어색한 침묵.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지만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집에 왔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편하게 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처럼 있어. 우리 집에 온 건데 뭘. 그 아이는 미안해하며 물러섰고 저는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손자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국을 끓여가고 미역을 삶아갔습니다. 수진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뭔가 불편한 빛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황당했습니다. 뭐? 손자 보러 오는데 자주 오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요? 저는 도우러 가는 건데 왜 피곤해하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해.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걸 싫어한다니.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 우리 엄마 오시는 거 싫어했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달랐어.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이 심하셨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해.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100일 후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의 매일 그 집에 들렀습니다. 애 돌보는 거 도와주려고. 하지만 돌보는 건 저였고 수진이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흔들면 수진이는 자신이 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애는 이렇게 재워야 해라고 말하면 수진이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유 먹여? 이제 그만 끊어야지. 너무 오래 먹이면 애가 버릇 없어져. 수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돌까지는 먹이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요즘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경험이 중요한 거야. 나도 너희 아빠 6달에 끊었어. 더 이상 대꾸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아이를 보며 젖을 물렸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하지만 수저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너무 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음식이 너무 싱거워.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고 수진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래, 해봐.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귀는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제대로 설거지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으로 가보니 수진이는 제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릇은 먼저 물에 담가놔야지. 아, 네. 수세미는 이걸 써야 해. 저건 너무 거칠어서 그릇이 상해. 수진이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밤 수진이와 아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명절 때 터졌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친정에서는 아들네 가족이 오기를 바랐지만 저희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은 원래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저는 당연하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도 시댁에서 보냈잖아요. 올해는 친정에.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지. 그리고 결혼하면 시댁이 집이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장남인데 무슨 소리야? 결국 그의 추석도 우리 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내내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베란다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응. 내년에는 갈게.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뭘.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둘째 생겼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니요. 그래, 잘 됐다.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네. 저도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수진이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준호도 돌봐야 하고. 일 그만두면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요즘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저희가 계획 세워놨어요.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여자가 일을 그만두면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나태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 둘 다 키우면서 일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수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하던 어느 날 저는 수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있었고 수진이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애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는 쉬어. 좋은 의도였습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입덧하는데 어떻게 애를 봐. 나한테 맡겨. 어머니, 준호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감정이 상했습니다. 나한테 맡기기 싫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하다니.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참견하지 말아야겠네.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달 동안 수진이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겠대요. 저는 섭섭했습니다. 첫째 때는 제가 도왔는데 둘째는 친정에서 한다니요. 그래, 알았어.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만 좋아해. 시댁은 뭐야, 천덕꾸러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친정이 편했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수진이네 친정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한대. 그래? 그럼 오라고 해. 산후조리 중이잖아. 내가 가란 얘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음식을 잔뜩 해서 갔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나물 반찬. 그런데 수진이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만드셨어요. 많이 먹어야 몸이 회복되지.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산후에 무슨 다이어트야. 나중에 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갈등은 육아 방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준호를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장난감을 던지며 떼를 썼습니다. 준호야, 그러면 안 돼. 혼난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떼를 썼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바로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때리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게 때리는 거야? 이건 훈육이야. 아니에요. 체벌은 아이한테 안 좋아요. 나는 너희 아빠도 이렇게 키웠어. 그래서 지금 훌륭하게 컸잖아. 수진이는 준호를 안아들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체벌 안 해요. 대화로 훈육하는 거예요. 대화? 애가 말을 알아들어야 대화를 하지.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도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많이 속상해했어. 나도 속상해.
손자 돌봐주는 게 죄야? 엄마가 때리신 거는 좀, 그게 때리는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이 방식을 존중해줘. 내 방식은 왜 존중 안 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준호 생일 파티였습니다. 준호가 5살이 되던 해 수진이는 생일 파티를 밖에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친구들이랑 키즈 카페에서 하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하면 되지. 왜 돈 낭비를 해?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요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수진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친구들도 오고, 준호도 키즈 카페 가고 싶어 해요. 집에서 하면 안 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제 마음이 확 끊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관여하지 않을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잖아. 할머니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머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세요. 친정 가는 것도, 일 그만두는 것도, 애 키우는 방식도 다 제 잘못인 것처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나가 있을게. 그렇게 그들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준호와 지민이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응.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준호와 지민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4명이 먹던 양을 반의 반으로 줄였지만 그마저도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먹을 간식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김치와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휴대폰을 꺼내 준호와 지민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 속 아이들은 더 이상 제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아이들 상장, 예전 사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의 저였습니다. 25살 갓 결혼한 저는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권위적인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계셨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리고 저는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제일 미웠을까요? 제 요리가 맛없다고 했을 때? 친정에 자주 간다고 핀잔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가장 미웠던 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기만 하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나는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를 나 대신 참아줄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참았던 것처럼 수진이도 참기를 바랐던 겁니다. 제가 견뎠던 것처럼 수진이도 견디기를 바랐던 겁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왜 그래 울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생각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알아? 네. 알면서도 사과 못하는 거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사과해? 뭐라고 말해야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듣고 싶었던 말을 하면 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듣고 싶었던 말.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를 존중할게.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그래서 저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 가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수진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대. 거리를 두고 싶대. 귀가 멍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수진이 편을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애야. 엄마를 존경하고 잘 보이고 싶어 했어. 근데 엄마가 너무 많이 상처 줬어. 그리고 나도 잘못했어. 중간에서 둘 다 지켜주지 못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거리가 필요할 것 같아.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밀어낸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차갑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만날 수 없다면 편지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수진아,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미안해라고 쓰면 될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간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했던 다짐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 제 편함을 위해 수진이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이네 집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나인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래, 그러자.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힘들게 했지. 내 방식을 강요하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30년 전의 며느리였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그런데 너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 오해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준호와 지민이도 함께요. 할머니, 준호가 제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지 하고 으스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너무 짜지는 않니? 할머니가 요즘 간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서.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딱 좋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기로 하자. 할머니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게. 그리고 내 방식도 인정할게.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너는 너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할머니는 옆에서 도와줄 뿐이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 참지 말고. 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수진이가 집에 오면 저는 묻습니다. 뭐 먹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먹고 싶은 걸 만듭니다. 준호가 떼를 쓰면 저는 수진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전 같았으면 제 방식대로 훈육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먼저 말합니다. 올해는 친정에 가는 게 어때?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보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 가족도 생각합니다. 변화가 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이 입끝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건 내 방식일 뿐이야. 수진이 방식도 있어. 그렇게 조금씩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진 건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준호는 이제 저를 편하게 대합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하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준호는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예쁩니다. 지민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 책 읽어줘. 그래, 우리 지민이. 제 목소리로 듣는 동화가 좋은지 지민이는 제 품에서 잠듭니다. 수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정말 어머니를 좋아해요. 할머니도. 너희들이 제일 좋단다. 어느 날 수진이와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과 아들이 놀이터에 데려갔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사실 제가 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서워했다고? 네.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칠까봐. 어머니한테 미움받을까봐. 항상 긴장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사실 외로웠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생겼지만 정작 할머니는 늘 혼자였어.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지. 어머니. 그래서 너한테 더 매달렸나 봐. 너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한 거였구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저도 독립된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왜? 나도.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엄마와 수진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제대로 못했어.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엄마가 외로운 것도 알면서 위로 한마디 못했어.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그동안 내가 제일 힘들었지. 이제 됐어. 우리 모두 잘 해나갈 거야.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 당신 같지 않아. 더 부드러워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늙어서 그래. 아니야. 배웠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법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당신도 힘들었잖아. 우리 모두 서툴렀던 거야.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그러게.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모두 모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놓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준호와 지민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좋아합니다. 이제 이곳이 편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아들은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니까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수진이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장인어른 장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 어머니. 감사해요. 뭐. 내년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면 되지.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그때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진이는 영영 떠났을 것이고 손주들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외로운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며느리였잖아.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해봐.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그때는 달랐어. 요즘과는 달라. 정말 달랐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은 같았다고요. 시대가 바뀌었을 뿐 며느리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은 안 혼내? 응. 할머니가 많이 혼냈니? 응. 예전에는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요즘은 괜찮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배웠거든. 준호가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할머니 똑똑하다.
준호가 제 뺨에 뽀뽀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더 좋아하게 된 건 제가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수진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눈치를 보고 말을 삼키고 불편해했다면 이제는 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다음에 와. 이제 수진이는 제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계획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지민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갔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서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가운데 앉고 수진이는 구석에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가운데고 저는 옆입니다. 왜냐하면 수진이가 엄마니까요. 주인공은 수진이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정말? 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아이들도 제 자신도.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후회하기 전에 용기를 내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수진이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을 때 수진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했지만 결과는 함께 만든 것입니다. 완벽해졌냐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또 실수했네.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 아니면 법적으로 묶인 관계?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피가 섞였다고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70입니다. 준호는 10살이 되었고 지민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준호와 지민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케이크입니다.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기를. 저녁을 먹으며 모두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5년 전 그날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처음 사과하셨던 날. 그럼 어떻게 잊겠니?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어머니도 저도 모두 변한 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그날 만약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단다. 그 순간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지민이도 달려왔습니다. 나도.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수진이와 아들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로 모인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당신, 혹시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드신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발짝 다가가는 게 낫습니다. 저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고집쟁이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라는 한마디, 사랑해라는 한마디, 존중할게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진이를 더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주들에게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요? 한 번만 그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서로 얼마나 같은 마음인지. 저는 오늘도 수진이에게 배웁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새로운 육아 방식을, 변화하는 세상을. 그리고 수진이도 저에게서 배웁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족의 소중함을, 시간이 주는 여유를.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당신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갈등이 있으신가요? 혹시 말 못할 서운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그 말을 꺼내보세요. 사실 그때 내가 서운했어. 사실 내가 힘들 줄 몰랐어.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해지세요. 진심을 나누세요. 그 진심이 가족을 만듭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저처럼 6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5년 후, 10년 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65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수진이의 편안한 미소, 아들의 밝은 표정, 남편의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입니다.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선물입니다. 당신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변화의 의지만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60년 동안 고집 부리던 제가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체면일까, 자존심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일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가올 것입니다. 저처럼, 수진이처럼, 저희 가족처럼.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를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진짜 가족이 된 오늘까지의 이야기. 후회와 깨달음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결말이 있는 이야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오늘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마실이었습니다.